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의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것이고요. TSP, WLP, PLP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입니다. 6강의 학습 내용과 목표입니다. 6강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인 TSP, WLP, PLP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컨벤셔널 패키지의 공정 차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며 스루 실리콘 비아 기술 그리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제품의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및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질문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TF팀을 구성하여서 패키징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밑에 기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 CEO 직속 반도체 패키징 TF 구성, 고도화 경쟁 승부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의 태스크포스가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력을 이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어떠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 전공정의 패브리케이션에 투입되었던 인력과 기술들이 이제 패키징으로 재배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과 그리고 공정 단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흔히 웨이퍼 레벨과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징을 의미합니다. 컨벤셔널 패키지의 공정 단위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PCB 단위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단위는 웨이퍼 레벨, 즉 웨이퍼 단위와 패널 레벨, 패널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의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는지를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면 PCB 단위 대비해서 웨이퍼와 이제 패널 레벨로 갔을 때 훨씬 더 큰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단위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드밴스드와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 제품의 이제 비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패키지로 이제 대표가 되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HBM 및 플립칩과 유사한 구조의 비메모리 제품으로 우리가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플립칩과 이제 WLP, PLP 같은 경우에는 살펴본다면 거의 뭐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 PCB와 RDL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립칩 패키지와 이제 WLP, PLP 패키지의 유사성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WLP, PLP 패키지는 플립칩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하단으로 인출이 되는 페이스 다운 방식이다. 하지만 PCB 기판 대신에 이제 RDL층을 통해서 이제 정기적 인출을 진행을 하는 것이 WLP와 PLP의 특징이고 RDL 기술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 대비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반도체 패키지의 경박 단소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 RDL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키징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업체를 통해서 패키징 업체로 제품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RDL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업체 내부에서 형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정의 일원화 관점에서도 훨씬 더 이제 유리하고요. 그리고 RDL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보다 훨씬 더 얇게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박 단소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이제 공정 단위 중에서 이제 WLP와 이제 TSB에 해당하는 공정 단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TSB와 WLP의 공정은 PCB 단위가 아닌 이제 웨이퍼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웨이퍼 단위로 진행이 될 때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 단위의 공정도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 다이 투 웨이퍼 방식, 혹은 이제 다이 투 다이 공정 방식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모든 웨이퍼 단위 공정은 패턴 웨이퍼의 하단에
캐리어 웨이퍼를 이제 부착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위에 웨이퍼를 그대로 얹어버리는 방식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캐리어 웨이퍼를 하단에 웨이퍼에 부착을 해주고요. 다이 투 웨이퍼 본딩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위에다가 다이를 하나하나 이제 쌓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단에 캐리어 웨이퍼를 사용을 해준다. 그리고 다이 투 다이 본딩을 생각을 해본다면 캐리어 웨이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이 투 다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를 그대로 하나하나 낱개로 놓고 우리가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에서는 PCB 위에다가 어떠한 칩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위에다가 적층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어드밴스 패키지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캐리어 웨이퍼를 활용을 해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캐리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혹은 뭐 불투명한 것도 있지만 유리로 만들어진 이제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라고 불러요. 그래서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 혹은 다이 투 웨이퍼 방식에서는 패턴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공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 웨이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캐리어, 즉 나르는 웨이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정의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날라주는 그러한 웨이퍼이다, 캐리어 웨이퍼이다 라는 관점으로 캐리어 웨이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PL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TSB와 WLP와는 다르게 PLP 같은 경우에는 패널에 반도체 칩들을 탑재하고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널의 크기가 많은 양의 이제 반도체 칩들을 이제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패널 레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그냥 딱 살펴봤을 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훨씬 좋아 보이겠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질수록 어떠한 복잡한 구조의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네페스가 이제 PLP 기술이 이제 보유 중인데요. 패널 레벨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패널 위에다가 칩들을 올려놓고 진행을 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WLP에서 우리가 캐리어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패널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PLP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 PLP 기술이 이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PMIC에 이제 양산에 성공하였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TSB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B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TSB는 빠른 정기적 인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칩의 내부에 관통선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정기적 인출을 진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TS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와 함께 데이터의 처리 양이 급증하였고, TSB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메모리인 HBM, 즉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제품의 수요량과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SB 기술의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사를 살펴본다면 5조 원 시장의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파전 체제 굳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TSB 기술을 활용한 이제 HBM 메모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기술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TS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스루 실리콘 비아, 즉 내부를 관통하는 관통선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인 패브리케이션에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전공정과 후공정의 사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공정과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실리콘을 에칭을 하고 그 다음에 TSB를 구리로 이제 필링을 해줘서 전공정에서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TSB, CU, CMP를 통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준 구리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TSB가 박혀있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공정에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범프를 포메이션을 해준 다음에 전공정에서의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 구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공정과 후공정,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왜 후공정의 사이에 존재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공정인 팹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인 뭐 백엔드 혹은 뭐 패키징 혹은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존재하는 포스트 팹이라고 부르는 공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팹에서 TSB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과 후공정의 사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러한 포스트 팹이 이런 후공정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도 후공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생각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범핑까지 완료가 된 TSB가 적용된 웨이퍼가 전공정에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포스트 팹 공정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컨벤셔널 패키징과는 이제 다른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캐리어 웨이퍼에 이렇게 TSB가 형성이 된 제품을 부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TSB를 각각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TSB를 노출을 하기 위해서 뭐 가스를 활용한 식각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절연층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CMP를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백사이드에 노출이 되어 있는 비아 위에다가 범프를 포메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운팅 테이프에 다시 고정을 시킨 이후에 우리가 TSB를 적층을 하여서 다단으로 만들어주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가스를 활용한 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CMP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패시베이션, 즉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 등이 존재를 하는데요. 원래는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에는 이러한 공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들은 사실 팹 공정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팹에서는 팹 공정만큼 미세하게 진행이 되진 않지만 사실 팹에서 진행하는 공정들이 대규모 사이즈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SB가 적용된 HBM 제품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HBM 제품은 다단적층을 통해서 TSB 간의 연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TSB가 내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아래쪽으로 쭉 전기적 인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PCB가 가장 하단에 존재했었는데 TSB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쪽에 이제 버퍼 다이라고 부르는 웨이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코어 다이들이 적층이 되어 있고요. 버퍼 다이 같은 경우에는 명령과 제어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벤셔널 기준 PCB 기판의 역할도 수행을 하는 그런 웨이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퍼 다이 위에 코어 다이들을 1층, 2층, 3층, 4층으로 적층을 시킨 4단 HBM에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다이들이 이제 실제적인 어떠한 연산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 다이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모리 제품의 성능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버퍼 다이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진행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어를 하거나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기능들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단적층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TC 공정을 통해서 HBM을 이제 다단적층하게 되는데요. TSB를 포함한 반도체 칩의 다단적층은 TC 본딩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Thermal Com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웨이퍼 단위의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버퍼 다이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에 고정하고 코어 다이를 이제 적층해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쌓아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버퍼 다이를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코어 다이를 그 위에 쌓아 올림으로써 HBM 제품을 이제 다단 적층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다이 투 웨이퍼 방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캐리어 웨이퍼와 버퍼 다이 그리고 코어 다이가 각각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에 따라서 이제 방식들이 다르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다이 투 웨이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TC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약 200도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좀 살펴본다면 TSB가 포함되어 있는 웨이퍼가 포스트 팹에서 마운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운트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고 넌 컨덕티브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그 다음에
위에 다시 이제 HBM의 코어 다이를 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운팅 테이블 또 떼고 그 위에 또 쌓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논 컨덕티브 필름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 쌓아 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논 컨덕티브 필름은 어떠한 보호의 역할과 접합의 역할, 그리고 금속 간 결합을 도와주는 플럭스의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단적층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HBM 제품도 이제 몰딩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몰딩은 하지만 제조사별로 몰딩법이 굉장히 상이한데요. HBM 제품을 몰딩하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몰딩과 그리고 전체 몰딩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측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코어 다이 중에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다이를 가장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패턴면이 아니라 어떤 실리콘 면이 굉장히 두껍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쪽에만 이제 몰딩을 해줌으로써 HBM 제품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위쪽까지도 몰딩을 진행을 해서 보호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몰딩법은 제조사별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각각 고유한 기술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몰딩이 완료된 제품은 솔팅을 통해서 이제 개별화된 HBM 제품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WLP와 PL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WLP와 PLP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 패키지와 이제 구조적으로 거의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반도체 칩의 정기적 인출 방향이 아래쪽이며 빠른 정기적 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 패키지는 반도체 칩의 정기적 인출을 PCB를 통해 진행하지만 WLP, PLP 패키지는 RDL, 즉 재배선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차이점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살펴본다면 숄더 범프 아래쪽에 이제 PCB가 존재하고 이 WLP와 PLP 같은 경우에는 RDL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기판의 차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RDL과 PCB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플립칩 패키지에서 PCB 기판은 외부 회사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심텍 혹은 대덕전자, 삼성전기와 같은 회사에서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PCB 전문 업체들이 존재할 거고요. WLP와 PLP에서 RDL층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회사가 공정 중에 직접 제조를 합니다.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내부에서, 그리고 네페스는 네페스 내부에서 RDL층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PCB 소재를 구매하지 않고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플립칩 반도체 패키징용 이제 PCB 기판과 그리고 RDL을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공정의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DL의 형성 공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RDL의 형성 공정은 전공정과 유사한 소재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RDL을 형성을 하는 WLP 혹은 PLP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웨이퍼가 입고가 되고 난 다음에 CUTI 대포 그리고 이제 PR을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CUTI 시드층을 도입을 하고 PR을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도금을 진행을 해주는데요. 시드층 위에 이제 금도금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본다면 웨이퍼가 입고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CUTI를 간단하게 데포지션을 해주고 그 위에 패턴을 짜야 되기 때문에 포토 레지스트를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AU를 이 CUTI 층 위에 도금을 진행을 해줌으로써 RDL 형성의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CUTI 층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공정을 댐 필름 엣지 그리고 이제 PR 스트립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PR도 이제 같이 제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일렉트릭 코팅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AU층 위에다가 절연층을 또 도입하는 공정을 통해서 RDL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RDL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어찌되었든 하단에 숄더 볼과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 혹은 RDL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이제 칩을 연결을 한다면 칩의 범프 자리와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을 이제 제조를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WLP와 PLP 기술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팬아웃과 팬인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WLP와 PLP를 통해서 두 종류의 반도체 패키지인 팬인과 그리고 팬아웃 패키지를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과 RDL 층의 너비가 똑같이 제조되는 반도체 패키지이며 몰드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칩을 실리콘면을 이제 외부에 노출시켜 놓는 그런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팬아웃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RDL 층의 너비가 반도체 칩보다 더 큰 패키지이고 팬아웃 패키지는 확장된 RDL 층의 너비로 인해 더욱 많은 데이터를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팬인과 똑같은 크기로 이제 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더욱 많은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인출이 훨씬 더 빠르고 더욱 복잡한 그러한 반도체 소자를 칩 내부에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서 팬아웃 패키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러한 팬아웃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WLP와 PLP 기술을 활용한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WLP와 PLP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몰드 퍼스트 팬아웃 방식이 있고 사실 RDL 퍼스트 팬아웃 방식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팬아웃 패키지를 이제 형성하는 공정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펴본다면 몰드 퍼스트와 그리고 이제 RDL 퍼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몰드 퍼스트라는 것은 칩을 먼저 배치하고 몰딩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RDL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RDL을 우선적으로 재배선층을 우선적으로 형성을 하고 칩을 올려놓는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캐리어 웨이퍼의 두 가지 방식 모두 릴리즈 테이프를 이제 부착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릴리즈 테이프에 반도체 칩을 부착을 하거나 RDL을 형성을 해주는 방식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쪽이 RDL층을 먼저 형성을 하기 때문에 RDL 퍼스트 방식인 거고요. 이쪽에 반도체 칩을 부착을 하고 몰드를 먼저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몰드 우선 방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몰드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웨이퍼를 탈착을 한 다음에 이 반도체 칩의 하단에 RDL 형성, 숄더볼 부착, 그 다음에 개별화를 진행을 해주는 게 몰드 우선 방식이고요. 그리고 재배선층을 RDL을 형성을 하고 반도체 칩을 이제 부착을 하고 몰드를 진행을 하고 캐리어 웨이퍼 탈착, 숄더볼 부착, 이제 개별화를 진행을 해주는 방식이 RDL 우선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이제 팬아웃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팬인 패키지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RDL 퍼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RDL을 먼저 형성을 하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된 반도체 패키지에 적합한 방식이고, 몰드 우선 공정 같은 경우에는 몰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RDL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제품에 적용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WLP와 PLP의 반도체 패키지 공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6강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6강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SP 기술, 그리고 WLP, 그리고 PLP 기술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키지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컨벤셔널 패키지는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었다면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은 웨이퍼 혹은 패널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LP와 PLP에서는 이제 RDL층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RDL층은 패키징 회사에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PCB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어떠한 소재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의 도입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강의 도입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에서 살펴본 전공정과 후공정의 경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TSP, WLP, PLP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포스트 팹이라는 공정이 형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팹과 후공정, 즉 전공정과 후공정 사이에 포스트 팹이 형성이 되었고, 이 포스트 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팹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팹에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전공정과 연계되어서 포스트 팹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라인의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팹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후공정으로 포스트 팹을 통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의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욱더 많은 투자와 그리고 기술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